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어, 미국을 방문한 다음에 별 성과 없이 끝난 것 같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로 답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방산 관련주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이거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을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한번 엮어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정연설 내용을 간단하게 봐야겠죠. 앞부분은 어, 앞부분은 이런 느낌이에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네, 이런 느낌이에요. 뭐 교장 선생님이 좋은 말씀하시고 하는데 결론은 지루하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대충 내용이 당과 국가는 운명 공동체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한테 좋은 말은 아니죠. 그냥 본인들 입장에서 교장 선생님 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사회주의 뭐 강국 건설이랑 중심가업 쪽으로 해서 뭐 경제 건설을 하겠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꾸 경제 쪽을 말합니다. 김정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꾸 경제 쪽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자, 경제 건설, 그리고 경제적 자립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자주와 정치 군사력 강화를 이끈다 뭐 이런 쪽이 군사력도 경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목표는 그렇다면은 목표는 하나. 목표는 하나죠. 김정은의 야망은 잘 사는 국가. 제가 이 얘기를 작년 중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 초중순 정도구나. 봄 정도부터 이제 1년이 넘었어요. 작년 한 3월 정도부터 말씀드렸네.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김일성은 이제 뭐 거의 뭐 초대 뭐 시작이었으니까 뭐 거의 완벽하게 우상 시대였었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은 우상이었고 김정일 같은 경우는 부국강병이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갔었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때에는 뭔가 얘기할 게 별로 없어. 김정은은 이제 경제 국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밖에 지금 보일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유가 또 있어야겠죠. 왜냐? 중국이 개방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형님 국가인데 형님 뭐 하나만 해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찾아가서 뭐 하잖아요. 미국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중국 이렇게 쫄래쫄래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잖아요. 대화하고. 물론 우리나라도 뭐 여기저기 다 이렇게 도움 요청하지만 그러니까 본인보다 강대국에다가 약간 의지를 하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중국이 개방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정보를 통제했다 그동안. 통제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사는 이런 형식으로 정보를 계속 통제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개방했어요. 뭐 중국 개방한 게 북한이랑 뭔 상관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보부상들, 상인들 상을 비롯해서 중국을 다녀오는 인력들이 있다. 눈치채셨겠죠? 이 사람들이 와 중국이 개방해도 이렇게 잘 사네? 중국이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 없나요? 대한민국이 경제
경제적으로는 강국 대열 어떻게든 뭐 빈부격차 있고 한다고 쳐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GDP나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꽤 발전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목에 힘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본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네. 뒤처졌네. 물론 북한 내에서는 정보를 통제하고 쉬쉬하죠. 근데 이 사람들 뭐 바보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나라님 없으면 뒤에서 욕하고 그러듯이 얘네도 뒤에서 얘기를 하겠죠. 쉬쉬하면서 저쪽 남조선이 잘 산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이게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북한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내세워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우리 뭐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앞세대까지만 해도 무조건 강해지는 나라 이쪽만 내세워서 너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힘들지? 내가 경제국가 만들어줄게. 김정은은 기반이 좀 흔들흔들 하잖아요.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은 뭔가 자꾸 이제 불안하니까 지 형도 쏴 죽이고 형도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고 기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구테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랑 좀 달라. 뒤로 갈수록 이제 기반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본인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국가다. 이 얘기를 제가 작년 정확하게 3월부터 했었네요. 3월 하순 정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강연회 할 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김정은은 경제국가를 원한다. 잘 살고 싶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김정은이 원하는 게 무언가. 제가 재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2017년에도 년에 북한이 난리를 치죠.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교체되고 나서 뭐 북한이랑 이제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북한이 난리를 치죠. 핵실험하고 뭐 ICBM 날리고 뭐 1030으로 날리고 했다고 하죠. ICBM 날리고 뭐 저는 뭐 미사일이나 이런 쪽은 사실 그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주식 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쪽을 당연히 뭐 계속 보게 되는데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죠. 장거리 미사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미국까지 답내 만에 요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쪽입니다. 거기에 핵을 달아서 보내네 만에 그런 기술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이 난리를 쳐요. 이거 제가 요렇게 항상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얼마 전 최선희 외무부상 얘기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관심 받고 싶다. 북한은 북한은 관심 받고 싶다. 나를 좀 봐달라. 제발 나랑 대화하자. 이 느낌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근데 저 때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북한은 글로벌적으로 핵 개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야 되는데 본인이 경제국가를 원하고 있잖아요. 진짜 핵을 걸고서라도 김정일 시대 때 개발한 핵을 걸고서라도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는 이걸 못하면 김정은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꼭 이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핵 개발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말고 나는 핵 보유국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다. 앉고 싶다. 제가 요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할 때마다 북한이 전쟁을 원하면 난리치지 않는다. 6.25 잘 생각해 보세요. 6.25든 뭐든 우리나라에 뭐 문제 생기는 것, 무장공비 넘어오고 하는 거 북한이 난리치면서 넘어오나요? 진짜 정말 잠잠하게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뒤통수 치죠.
전쟁을 원하면 난리치지 않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북한이 이제 뒤통수 치는 쪽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항상 북한은 뒤통수를 쳤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불바다를 만드는, 이거는 원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보면은 항상 조용히 와가지고 무장공비 보내고 막 별의별 사건을 만드는 거야. 연평해전이고 나발이고 다 이런 놈들이 뒤통수 치는 거 좋아하는 놈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목적은 이거다. 핵 보유국으로 격상시켜 달라 이거예요. 자, 이제 왜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아시겠죠? 2017년에. 그래서 제가 전쟁 안 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때 방산주 매매하고 싶으신 분은 매매하세요. 그런데 전쟁은 안 납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에는 제가 지금 남북경협주 매매 말씀드리듯이, 매매 관점 드리듯이 방산주 매매했습니다. 방산주를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조용하죠. 그 불바다 이런 거 없이 조용하죠. 그럼 방산주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기간 조정 조금 받은 다음에 천천히 한 주씩 모아 가시면은 저놈이 또 난리칠 겁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지금은 반대죠. 남북경협주 좀 밀리고 하면은 걱정하지 말고 그때 조금씩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최선희 외무부상 나오고 나서 뭔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경협주가 반등이 나왔죠. 그때 방산주를 그렇게 매매했습니다. 이제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업종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지정연설에서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전력 공급 과학화를 하겠다, 합리화를 하겠다, 얘기하면서 수력, 조수력, 원자력 등 적극 개발하겠다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핵화를 논하고 있는 북한에 여러분 같으면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해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원자력은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떤 개념이 또 나오냐면은, 과거에 2017년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작년에 2018년에 작년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태양광 얘기 같은 걸 합니다.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본인들한테 이득되는 거를 자꾸 원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대달라는 거죠, 우리한테. 이거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자원국가죠. 석탄도 많고 매몰돼 있는 탄광도 많고 한데 자원국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요? 잘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저기 중국에서 화력발전소부터 시작해갖고 그거를 다 동쪽에다 지어 놓은 거야. 그래갖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봄만 되면은 우리나라로 다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은 자원국가예요. 화력발전 지어야지. 싸게 화력발전 지어야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대기오염이 어쩌니 해도 화력발전 짓고 이거를 좀 어떻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태양광이나 이런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원자력은 택도 없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전력 공급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기네가 발전을 하고 싶다,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탄광이나 광산 이쪽은 기계화를 하겠다. 이거 그럼 로봇이 미래다 다시 나오는 거죠. 기계화를 하겠다. 트랙터나 여러 가지 그런 농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탄광 이쪽에 물류나 이동하는 쪽도 기계화하겠다. 농기구도 기계화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쪽 관련된 쪽으로 그래서 광물 생산 대대적인 확대.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죠. 북한이 당장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관광산업과 광물 수출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꾸준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뭐 나오는 게 뭐 화학제품 뭐 화학제품 수요를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뭐 저는 이쪽은 와닿지 않네요. 당연히 뭐 발전하면 화학제품 뭐 합성수지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겠죠. 근데 이쪽은 와닿지 않네요. 관련주 쪽이 와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물론 당연히 발전은 하겠죠. 그리고 뭐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쪽에서 다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북한은 중국 쪽을 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쪽은 아직 글쎄 뭐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원래 메인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죠. 메인은 마지막에 나오죠. 식량 문제, 뭐 소비품 문제 최단 기간에 풀어야 된다. 저만 웃음이 나오나요?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제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메시지 보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메시지 아닌가요? 이거 갖고 와라, 넘겨라, 우리한테 지원해라,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 얘기 딱 보자마자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뭐 메시지를 보냈구나. 그리고 기존부터 계속 보내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국제적으로 야 하지마 이래서 그런 거지. 유엔 안보리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계속 보내주고 싶잖아요. 그럼 뭐 여기서 뻔하겠죠. 종자와 비료, 물 수질 관련 쪽, 농기계 아까 말씀드렸죠. 트랙터를 비롯해서 농기계 등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시리즈로 해가지고 쭉 올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됐을 때 방산주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현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제가 몇 가지 파트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전력 공급 쪽이라던가 뭐 탄광이라던가 뭐 식량이라던가 이런 쪽은 간단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영상 끝나면 바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얘기하는 거는 방산 쪽. 지금 북한이랑 미국이랑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방산주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괜찮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일단 한국항공우주 이거 논란이 많죠. 기업 내부에서 뭐 여러가지 뭐 비리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기대했던 부분이 잘 안 됐죠. 기대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로키드 마틴하고 컨소시엄 구축해서 미국 고등훈련기 수주에 참가했는데 이거 안 됐죠. 떨어졌죠. 보잉 쪽에다가 보잉하고 스웨덴의 사부였나요? 여기서 컨소시엄 했었는데 이쪽으로 넘겨주면서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준비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진짜 아주 개판입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미친듯이 밀려있죠. 지금 뭐 이거는 16만원 지금 3분의 1 토막 나 있잖아요. 가격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카이가 당장 지금 어려울 뿐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선 키워야 되는 산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리니 뭐니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과거 보면 한 37,000을 넘어가야, 여기를 돌파를 해야, 여기 한번 실패했죠. 여기를 돌파해야 과거에서도 여기 이탈한 다음에 회복이 안 못 하다가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큰 상승이 한번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실패했는데 두 번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죠. 근데 요 21선 마루에서 만약에 37,000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시세를 한번 낼 수도 있지 않을까는 싶어요. 근데 굳이 이걸 사야 되냐 이거죠. 저는 더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기업 자체는 좋아요. 기술력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황 관점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업황의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 살 바에는 그냥 반도체 그냥 사겠다니까요. 그냥 제 개념입니다. 제 개념. 전 이거 살 바에는 어차피 큰 종목 사겠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줄이면은 이제 실리콘워스, DBIT 계속 말씀드리던 종목들 차라리 그런 쪽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항공우주 봤을 때. 예. 갈 자리는 굉장히 많아요.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발전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더욱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근데 굳이 지금 매매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제 관점입니다. 37,000원을 넘으면은 매매가 가능한 지점이니까 관심 갖고 계신다는 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한국항공우주는 이게 노이즈가 생기면서부터는 계속 안 보던 종목이기도 하고 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테크인이죠. 원래 삼성테크인도 흡수해서 뭐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훨씬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냥 개인 선호 차이예요. 최근에 뭐 별로 뭐 좋진 않은데 요 3,500원 부근 3,500원 부근만 뭐 이탈 안 하면은 괜찮지 않겠냐 그거 드릴게요. 3,500원 부근 여기만 이탈 안 하면은 여기 저항받다가 기존에 돌파하면서 위에서 놀고 있죠. 위에서 이제 박스권을 이쁘게 잘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지지력 테스트 나왔고 요렇게 구간에서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차라리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지 좋은 건데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뭐 썩 이 종목이 뭐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런데 3월에 매수가 조금 들어와서 외국인하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월에 매수가 조금 들어와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4월에 그것도 다시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래 방산주를 매매할 때 조금 큰 종목 얘기하면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많이 봤었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썩 그렇게 이 종목을 매매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방산주 하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종목이고 저는 항상 LIG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을 1순위로 보고는 있습니다. 조금 규모 있는 기업 중에서. 근데 뭐 지금은 썩 뭐 3,500원 정도 온다면은 이 종목을 꼭 매매하고 싶다면 3,500원 정도 온다면은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탈하면은 매도했다 나중에 복귀할 때 매매를 다시 하시고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그 정도에서 뭐 관심 가져 보고 박스권으로 그냥 대응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한 35,000원 전후 짧게 보면 34,500원에 35,000원 사이 이렇게 보면 깔끔할 것 같네요. 35,000원 안 주면 안 되니까 기존에도 이 구간에서는 계속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500원에서 매수해서 34,500원에서 35,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정리하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도 거래량 붙여서 내려오고 썩 좋지는 않아요. 제가 과거에는 제가 요 구간에 한번 매매를 했었죠. 작년에. 근데 이건 뭐 단기적으로만 정리한 거고 굳이 이 종목을 지금은 관심 갖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LIG넥스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그나마 이게 좀 나은 거죠. 사실은 LIG넥스원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보다는 좀 나아. 이거는 기관이 지금 좀 약간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어가지고 다른 거는 뭐 수급도 별로 좋지 않고 뭐 별로 좋을 상황도 아니고 저는 방산주라서 가야 되는 거면 전쟁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기 수주가 나와야 돼요. 외국에 판매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그냥 그래요. 이게 방사청 상대로 입찰 참가 제한 취소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게 뭐 좋다 이러는데 그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크게 좋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부터만 보시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요거는 다행이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최근에 보면 고점도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요런 식으로 수렴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수렴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수렴형이 나오면은 고점 저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모이면은 위든 아래든 한번 빵 터질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재미없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서 밑으로 밀려도 한번 회복이 되고 위쪽으로 갈 가능성을 보고 있긴 합니다. 셋 중에서는 지금 당장 매매하라면은 저는 LIG 넥선 쪽을 택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위쪽에 한번 더 맞고 뭐 39,500원이든 얼마든 위쪽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아래나 위나 이렇게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까. 밑에를 또 맞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 낫다는 거지 굳이 지금 방산주를 매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작은 종목들로 해서 뭐 빅텍이라던가 이건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이건 다 테마성으로 가는 거니까 빅텍 같은 경우는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엄청 좋아하죠. 이거 무슨 날인지 아시죠? 갑자기 급등했어. 무슨 날이에요? 이런 전쟁 관련 테마 쪽으로 해서 급등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날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이게 시작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밥 안 먹고 서로 등 돌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그런 거죠. 다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슈 나오는 것들이요. 뭐 최선희 외무부상 뭐 얘기랑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죠. 지금 이거 중요해요. 혹시나 이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여러분 피곤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약간 수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밑으로 꺼지게 되면은 만약에 이 구간 있잖아요. 3,000 뭐 3,050원 정도? 3,050원 이탈한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쭉 다시 도로아미탑을 될 수 있어요. 2,000원 중반대로.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위험한 구간이다. 이거 돌파 못하면은 요거 한 3,600원? 3,600원? 요거 돌파를 못하면은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50원까지 이탈한다? 그럼 도로아미탑을 가는 거예요. 방산주의 운명은 원래 이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김정은이 저 말 끝에도 미국이 지금 상태처럼 이렇게 뭐 강경하게 나오면은 대화는 없다.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조금 맞춰줄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3차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트럼프도 하다고 그랬고. 그러면은 3차 정상회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정상회담 나오게 돼 있는데 빨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슬로우가 좋아요. 천천히 어느 정도 대화를 해가지고 뭐 연락을 따로 취하던지 해서 입장을 조금 맞추고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 이러잖아요. 김정은 만날 때마다 우린 서로 좋아하고 있다.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처럼 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만나야 되니까 지금 만나자 이게 아니고 어차피 만나야 되긴 하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소정의 성과라도 좀 내보자라는 개념으로 만나야 돼요. 서로 2차 때는 아무것도 해결책 없이 그냥 서로 주장하기만 하다 온 거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2차는. 그래서 제가 2차 정상회담 때는 계속 매도 그냥 노래를 불렀었죠. 경협주는 다 매도라고 계속 노래 불렀었죠. 그렇다고 방산주를 살 용기까지는 안 났었어요. 왜냐면은 경협주가 그래도 추후에 다시 올라오는 거를 기대해서 그때 저점에서 경협주를 매수하는 게 낫지 단기적으로 이 방산주를 매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투자 아이디어에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빅텍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 뭐 스페코나 뭐 휴니드 같은 경우 요즘에는 잘 매매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대충 그냥 넘어갈게요.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나마 뭐 여기서 하방 경직 만들고 뭐 21선 위에서 있다가 한번 튄다면은 뭐 요런 구간까지는 올 수도 있겠죠. 61선이나 아니면은 한 4,500원 구간까지는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 시대 10년 전 김정일이 막 핵실험하고 할 때
이 시대에는 그러고 보니까 김정일이 핵실험했던 게 한 정말로 딱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네요. 장중에 갑자기 거의 막 100% 밀렸다가 거의 100%는 좀 안 됐던가요? 100% 정도 밀렸다가 쑥 올라왔던 경험이 있는데 진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려서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좀 민감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컵에 물이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뭐지? 지진인가 그랬어요, 제가. 지진인가? 이 얘기를 했더니 뭔 개소리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대표님한테. 그 당시 저희 대표님한테. 뭔 개소리야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개소리라고는 안 하셨어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러고 나서 주가가 갑자기 훅 밀리더니 핵실험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 10년 전에. 날짜를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휴니드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는 이게 대장이었어요. 빅텍 이런 거는 명함도 못 내밀었지. 그때는 엄청 났었지. 근데 요즘에는 이게 뭐 대장으로 나서거나 뭐 방산주로 잘 안 꼽히는데 일단 빅텍이나 뭐 스페코 같은 쪽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가 레벨 자체는 제일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관심을 안 가져서 최근에 이슈를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저는 그런 건 솔직합니다. 사람이 솔직해줘야지. 그래서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매매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차트 자체는 이 종목이 제일 좋네요. 거래량 치러갖고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파형을 만들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겠죠. 여기 지금 9,800원 구간을 넘어와 있죠. 아이고, 넘어와 있죠. 화면을 제가 흔들었네. 죄송합니다. 9,800원 구간을 넘어와 있는데 여기 안착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점 돌파 패턴으로 해서 매매는 가능한 것 같아요. 트레이딩은 길게 끌고 가는 거는 아니고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이슈랑 찾아보고 하시면 되겠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산주 안 합니다. 차라리 하락하면은 밀리면은 그냥 저점이 제가 생각하는 저점, 최저점이 아니에요. 전 신이 아니니까 제일 낮은 가격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가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계좌 한번 잘 까보고 싶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워렌 버핏도 못했고 윌리엄 오닐도 못했고 윌리엄 오닐은 이쪽은 아니지. 앙델 코스톨라니도 안 되고 피터 린치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최저점은 안 돼. 근데 저점 부근은 가능하겠죠. 내가 생각하는 저점 부근은 되겠죠. 그러니까 저 끝에 뭐 발바닥 끝에 막 뒤꿈치 끝에는 안 돼도 한 복숭아뼈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정도에서 경협주를 매매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반대 대치점에 있는 방산주는 매매하지 않는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주 질문이 생각보다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단기 이슈의 테마를 들어가는 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반대쪽의 테마를 매매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제 관점입니다. 제 개인 관점이에요. 방산주를 매매 안 하는 거는. 하지만 종목별 호불호는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별로 해가지고 좋은 종목이다 뭐 나올 수 있겠죠. 슈니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9,800원만 유지하면 여기서 이탈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 관점일 뿐이고 여러분의 관점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서 같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방산주 좋게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 그분들 거 보세요. 방산주는 저보다 그분들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산주가 썩 좋지 않다, 경업주가 유리하다는 거는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신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불가능합니다. 신이 되고 뭐 이렇게 점쟁이가 되고 싶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 관심 없고 저는 분석가예요.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점집을 가세요.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제가 볼 때 주식판에서 이렇게 신내림 받으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몇 가지 뭐 이슈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죠. 저도 여러 가지 이슈를 맞춘 적이 있고, 근데 그걸로 잘난 척하고 싶지는 않고 잘난 척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 겸허해져야죠. 더 연구를 하고 더 공부를 해야지 그런 거 이렇게 요행으로 맞췄다고, 물론 분석해서 맞춘 거죠. 근데 분석해서 맞췄어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내가 저점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요행도 따르는 거예요. 요행도 있습니다. 저점 여기서 정확하게 찍고 간다? 이건 요행이에요. 이건 세력들도 몰라요. 더 밀렸다가 올라가거나 하는 게 보통인데,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심리에는 바닥이 없어요. 이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식시장 격언이에요. 심리에는 바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행으로 뭔가를 맞췄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단기적으로는 좋아할 수 있겠죠.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자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관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신의 투자 관점, 기준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원칙상 방산주를 매매 안 한다. 그럴 뿐입니다. 이 기준의 원칙에 맞아서 방산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요 다음 영상 쪽으로 돌아올 거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분들 완전히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 파트들 있죠. 그 여기 있는 전력 공급이나 뭐 탄광, 뭐 그리고 화학은 제외, 식량 문제나 뭐 이런 쪽 간단하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요일고 하니까 잘 보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교육자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약간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변경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교육자는 다음 주에 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